안녕하세요. 북쇼에 초대받은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노인 놀이터 저자로서 초대받았는데요. 원래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문화 콘텐츠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 두 개의 영역을 융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시니어 콘텐츠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 콘텐츠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노인 놀이터입니다. 네,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노인 놀이터가 뭔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엄청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치를 한번 볼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노인 인구가 20%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국가나 사회나 노인 되시는 분 내지는 가족 많은 분들이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노인 놀이터가 왜 등장하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노인 놀이터는 새로운 사회복지, 이 노인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이기도 하고요. 이 시니어 계층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액티브 시니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젊은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노인들과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과 차별점은 뭐냐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고요. 생활 이 방식이 또 다릅니다. 전통적인 어르신들은 비교적 그 삶에 순정적이고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 국가, 가족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액티브 시니어는 기본적으로 자아 실현, 그다음에 여가 생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전통적 노인층 자체는 이 재산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재산 부분들도 자식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액티브 시니어들은 나를 위해서 먼저 쓰겠다. 그리고 남는 돈을 자식한테 주겠다라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 건강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헬스클럽 많죠. 그리고 공원 많습니다. 길거리에 산책도 할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운동이 쉽지 않은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데 노인들, 어르신들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주목할 점이 뭐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한번 볼까요? 자, 어린이 놀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일단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공간이에요. 자, 저기서 뭐 하냐 그러면 친구들 만나요. 사회성 길러지죠. 정서적으로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재밌게 노는데요. 아이들이 땀을 흘려요. 그리고 밤에 일찍 잔대요. 신체적 활동, 이 활동 자체가 많아져서 운동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 이 노인분들도 이 운동을 건강이 좋으니까 운동하세요, 하세요. 이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재미있게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 이분들한테 필요한 문화 공간도 뭘까?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박사 논문 주제를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자, 난 늙으면 어떻게? 저도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늙어서 뭐 할까? 뭐 그게 은퇴할 수도 있고요. 은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재미있게 살까? 어디 갈까? 나가면 어디 갈 수 있을까? 어느 공간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놀 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진 이름이 노인 놀이터예요. 그래서 노인 놀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해외 사례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핀란드 아시죠? 핀란드가 이제 이 복지 쪽으로는 실험 선진국입니다. 이 핀란드 자체가 노인복지도 굉장히 실험을 잘하는 곳이고요. 아직도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치를 또 내놓기도 하고요. 핀란드를 한번 사례를 뒤져보니까요. 핀란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게 아주 문화
강대국 선진국이 아니었을 때 그때 그 예산 중에서 국가 예산 중 예산이 어려웠을 때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국가가 이제 손을 대는 게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내용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핀란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을 제일 먼저 컷오프 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그때 그 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가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세계적으로 노인을 죽이는 나라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겠다.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줄어들까라고 많은 학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방법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무조건 1번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화 공간. 근데 이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또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운동, 신체적인 활동. 자, 밖에 나가야 되죠. 그 집안보다는 그 실내 공간보다는 노인 우울증에는 야외 공간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많습니다. 논문 결과도 많고요. 그래서 밖에 야외에 나가야 되고 사람들 모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근데 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재미없게 하면 또 안 해요. 그래서 편안하면서 재미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탄생하게 된 게 노인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핀란드와 스페인, 독일 이 노인 놀이터는 유럽 전역에 다 잘 돼 있고요. 벌써 10년이라는 역사를 해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이 핀란드, 독일, 스페인 이런 곳의 노인 놀이터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만나고 도입하게 된 정부 이런 공무원 관계자들도 만나고 노인 놀이터 제품을 만든 회사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괜찮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인 놀이터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넣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올 초에 이 노인 놀이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자체에 제안을 했고 시범적으로 지금 공주시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주시에 지금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했고요. 노인 놀이터는 설치가 됐는데 노인 놀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이 노인 놀이터 기구, 이 공간도 있지만 그 옆에 조경이 상당히 잘 돼야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노인 놀이터에 가면 뭐가 좋을까? 일단 그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친구, 그다음 사회적인 친구 이런 부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세요? 또 안 해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줘야 됩니다. 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재미.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논의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뭐냐 그러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이 시작 자체가 노인 놀이터도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이 열리고 나면 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인구의 20%가 그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들로 되고 나면 그들이 이 문화를 소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자 소비하진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 계층들하고 더불어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요소를 한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시장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자체 분들한테 먼저 공무원들, 단체장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노인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동의한 대략 한 100군데 정도 되나 봐요. 이 지자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뭐 그런 그 자료는 있는데요. 노인에 대한 문제를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예방하는데 1유로를 쓰고 나면 10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활기차고 재미있는 오늘이 돼야 됩니다. 일상. 거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들이 관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많은 각계 분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패션도 있고요. 요즘 시니어 모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실 때 책 자체가 아마 노인 놀이터 뭐지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건데 이 노인 놀이터 책 자체는 안에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그 어떤 기구가 있고 왜 필요하고 그다음 해외 사례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노인 시니어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노인 정책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노인정 좋은데요. 이 그 시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놀이형으로 그리고 야외형 재미있게 노는 놀이형으로 정책들이나 모든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있는데 노인 놀이터는 없어요. 이제부터 그런 시작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